자, 잘 오셨습니다. 추리영어 영역 샘플 강의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단위수 늘려나가기란 제목으로 짜봤는데요. 부제는 몰라도 잘 푸는 법입니다.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 문법을 안 배워서 이 문제 못 풀어요. 저 어휘가 약해서 못하겠어요. 제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저 노베이스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고민거리들은 사실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현재 나에게 가장 쉬운 부분부터 찾으세요. 대신 적당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번 반복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업 목표는 우선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도 대충 보고 적당히 찍어버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통받다가 넘길 생각 마시고요. 지금 내 영어 실력이 어떠하든 간에 내 장점이랑 한계를 모두 가지고 보이는 부분부터 최대한 단서를 최대한 찾아서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수업 챕터는요, 좀 약간 시야가 좁은, 즉 조금 볼 수 있는 초심자부터 순서대로 늘려나갑니다. 노베이스가 들으면 완전 좋아요. 첫 번째, 당신이 만약 단어 몇 개만 볼 줄 아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풀면 좋습니다. 입니다. 두 번째, 수거 정도는 읽은 수준이라면 이렇게 풀면 좋다입니다. 그 다음에는 겹쳐진 수거, 즉 대부분의 문장이죠. 이걸 파악할 줄 안다고요. 이렇게 갑시다. 네 번째는 번역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요. 같은 문제입니다. 이번 편은 아마 첫 번째 저 단어 위주로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혹시 상위권 학생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여기서 설명하는 단계를 좀 약간 문제 풀기 전에 5초에서 10초 내에 빠르게 완료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저 5, 6등급 이하 학생들 중에서 실전에서 단어 몇 개만 보고 좀 감으로 문제를 푼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 좋은 물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단어밖에 못 보면 당연히 단어만 보고 푸셔야 해요. 근데 그렇지만 적어도 중요한 단어를 보고 풀어야 하긴 하겠죠. 그러려면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요, 주제와 가까운 단어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단어만 봐도 가성비가 좋은 저 압축된 단어여야 해요. 어떤 게 있느냐? 우선 특징이 뚜렷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만 봐도 이거는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시문의 성격을 아예 다 정해버리겠네.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이렇게 했을 때 이 글은 환경오염이 나쁘다는 얘기를 당연히 할 테고요. 왜 그랬을까? 인간 때문에 그러겠죠. 공장 때문에 그렇겠죠.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복되는 단어랑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 제시문이 오염, 더러워, 오염된 오염물 이런 게 많이 보인다면 중요할 거라고 의심을 우선 하는 게 좋죠. 이게 전체 7에서 한 10문장 정도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주제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만약에 대비되는 단어까지 있다. 예를 들어서 오염이 이렇게 많은데 반대편에는 정화, 친환경, 지속가능성 이런 단어가 보인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 글은 환경오염 나빠, 환경보존 좋아 이런 정도의 글이 되겠죠. 자, 이거를 그대로 제시문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선 이 글에도 저 특징이 뚜렷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professions 정도를 먼저 보시기를 좀 추천합니다. 근데 저 단어 모르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중요하다는 그 느낌만 느낄 수 있으면 단어의 의미는 약간 힌트를 찾아가실 수 있어요. 애초에 원래 이 단어가 약간 좀 엘리트 느낌의 전문 직종을 부르기는 하는데 구글 번역 같은 곳에서는 좀 직업으로 간단하게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원래 반만 알거나 잘못 아는 것도 꽤 흔합니다. 그러면 좀 먼저 알아주시고요. 단어의 느낌을 좀 이제 같이 더듬어 갑시다. 저
professor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좀 교수가 프로페서 아냐? 라거나 프로페셔널 아는데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물고입니다. 또는 아까 얘기처럼 직업 얘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왜? 굳이? 어떻게 쓰였길래? 라고 의심하면 그것도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자, 눈을 좀 더 돌려보죠. 근데 보기에 전문책 얘기가 왜 저렇게 많이 나오지? 이거 그럼 혹시 높은 확률로 전문직 얘기겠네, 프로페션 전문직이네 라고 조정하실 수 있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잔머리가 이미 잘 잡힌 사람이에요. 눈치를 운용할 줄 아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힌트만 더 갑시다. 이게 단어만 조금 보고 많이 알려면 그 단어의 유사군이 좀 풍부할수록 좋거든요. 저기 expert 있죠. expert와 그 파생형이기 때문에 expertise죠. expertise는 expert 단수는 전문가라는 단어와 그 파생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치채기가 쉽습니다. 전문직, 전문성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좀 대비됐으면 더 좋겠네요. 이번에는 society라고 하는 단어를 추천합니다. 저기 social이라고 품사까지 바꿔서 많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유사한 단어인 저 public하고 civil까지 찾아줍니다. 그러면 저 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공공의 시민 같은 느낌을 좀 포함한다는 걸 알겠네요. 중요한 단어 to라고 봅시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저 and로 묶여서 나오는 부분들을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영어에 굉장히 좋은데 영어가 표현이 너무 단순할 때가 있는 언어다 보니까 단어 여러 개를 써줘야 느낌이 살아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누르스름하다라고 하는 한국말 표현을 번역할 때는 노랑스러움, yellowish, 얼룩스러움, stainish 이런 느낌으로 묘사하거든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파워라고 하는 단어랑 privilege라고 하는 단어가 제법 자주 묶여 보입니다. 거기다가 옆에 authority라고 하는 권한 같은 단어를 묶어주면 조금 더 모양이 특정됩니다. 약간 중요한 단어 3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얼추 다 나왔어요. 전문직과 사회와 특권, 권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을 겁니다. 특히 저 사회탐구 과목으로 저 사회문화 선택하신 분들은 벌써 딱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혹시 기능론 갈등론 그쪽 얘기인가? 저 사회에서 용인되는 가치가 어떻게 잘 또는 못 분배되어 있는지 좀 뻔질나게 얘기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저 타 과목 연상작용도 좋은 감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추가로 이게 단어 찾기 일종의 좀 고급 스킬 중에 하나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저 negotiating이나 tension 같은 관계를 규정하는 단어나 긍부정의 인토네이션이 엄청 강한 단어까지 만약에 찾아주실 수 있다면 저 전문직과 사회 좀 두 집단이 서로 엄청 싸우진 않더라도 협상과 긴장 사이에 있다는 걸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조금 더 숙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단어만 읽고 푸시는 분들은 머리가 이런 방향으로 굴러가야 해요. 이 정도만 보고 풀어도 정답 확률은 제법 엄청나게 높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찍기잖아요. 어차피 문법은 배워야 하는데 그래야 문장을 해석하는데 이것만 보고 뭐 해요. 이거 어차피 똑같이 감인데 이것만으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불안인지 알아요. 그리고 맞아요. 문장 해석을 영원히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하지만 그거는 지금 어려운 일을 뭔가 해야만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자포자기에 사실은 좀 가깝습니다. 이러면 문법 배우다가도 금방 지치고 금방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목표가 뭐였죠? 쉬운 거 찾기로 했잖아요. 놀랍게도 처음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가 조금 더 글을 보기가 낫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단어까지 우리가 확보했으니까 이걸 써먹으면 글이 더 쉽게 보여요. 활용합시다. 아주 조금씩만 더 보는 연습을 일단 해보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profession과 society가 묶여 있으니까 우리 그냥
괄호로 묶을 수 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밑에 profession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우리는 이거를 아주 조금만 더 늘려가지고 profession's pursuit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전문직의 추구라고 번역이 됩니다. 바로 오른쪽에도 public이란 단어가 보이는데 그거를 조금 늘려가지고 public's demand까지 묶을 수 있죠. 공공의 요구예요. 저 아랫줄에 society's granting이라고 하는 건 허가다 보니까 그러면 저기 power하고 privilege까지 늘려갖고 싹 묶어봅시다. society's granting of power and privilege인데 그러면 사회의 힘과 권한 허가래요. 전문직은 추구, 공공은 요구, 사회는 힘을 허가해줘. 뭔가 의미심장하죠. 심지어는 아래에 저 밑에 아랫줄에 social well-being, 사회적 well-being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더 아랫줄에는 저 전문직들하고 힘, 권한이 좀 이렇게 근처에 모여 있어요. 왜 이렇게 근처에 모여 있을까요? 그 밑에는 저 civil인데 civil liberty 해갖고 시민적 자유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조금씩만 늘려봤는데 우리가 아까 개념 3개 나와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재료가 모였어요. 그럼 이제 뭐 하냐고요? 또 아주 조금 더 봅시다. 전문직의 추구가 아까 자율성에 대한 추구였던 거였고요. 사회는 accountability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단어를 잘 모르셔서 못 보시더라도 괜찮아요. 주변에 힌트가 있습니다. 위아래 협상과 긴장 얘기를 만약에 알 수 있었다면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전문직은 내 마음대로 할래. 이거에 대비되는 사회에 좀 뭔가 긴장적이고 협상적인 요구일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책임성까지 가시면 제일 좋고 아니더라도 비슷한 뉘앙스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이만큼도 아주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능력이에요. 이 중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최대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볼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더 늘려봅시다. 방식은 똑같아요. 쉬운 부분부터 보기, 조금씩 늘려가기. 이제 양측 집단의 관계가 훨씬 더 드러났고 작가가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가 조금 더 보입니다. 이게 주제 찾기의 가장 핵심이에요. 아는 단서가 더 많아졌다 보니까 저렇게 막 자기 이익, 자기 입맛처럼 좀 동떨어진 표현과 개념들도 의미를 추측하기가 훨씬 낫겠죠. 이거를 계속까지 반복하다 보면 계속 확장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보시다시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구문 분석하는 것과 모양과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러니까 쉬운 부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구문 분석이라고 부르는 문장 끊어읽기도 사실 원리는 얘랑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를 왜 찾겠어요? 문장의 쉬운 부분을 더 빨리 파악하려고 찾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안 쉽다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적극적으로 나에게 맞는 요령을 채워 나가시기를 강조하면서 일단 오늘의 단어 파트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그래도 수업의 정리입니다. 몰라도 잘 푸는 법이죠. 현재 어떤 수준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단어만 읽는 수준이라면 읽을 수 있다면 찾기 쉬운 부분부터 쉬운 단어부터 중요해 보이는 단어부터 읽는 연습을 하시고요. 아주 조금씩만 더 늘려가시면서 최대한 단서를 많이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 보세요. 그러니까 문법도 어휘도 원래 그냥 더 많이 볼 수 있으려고 배워두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더 쉬운 길을 똑똑하게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곧 전략의 다른 말이자 요령의 핵심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샘플 강의 1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봐요.